시골집 세입자가 수리하고 거주하면 곤란한 이유.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시골주택 세입자가 시골주택에 이사를 와서 전구도 교체하고 방충망과 수전에 관계된 수도꼭지를 여러 개 시골주택 곳곳에 자비를 들여 교체를 하고 주택 마당과 집 실내에 집주인이 방치해 놓았던 생활 쓰레기와 잡쓰레기를 치우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동네 미관상 침침했었던 시골주택이 세입자가 이사를 와서 시골주택이 밝아지니 마을 동네 사람들이 좋아했었다는 사항과 시골주택 새 주었던 집주인도 덩달아 좋아했었다는 내용까지 방송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2부 방송 시간에는 도움 주는 TV님께 도움 말씀 청해 듣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임대로 세놓기 전에는 시골주택에 코빼기도 마을에 잘 안 오고 했었는데 세입자가 이사해서 수리도 해놓고 청소가 되어 있어 자기 집이지만 무엇인가 이전보다는 새 지었던 자신의 집이 좋아 보이고 더 좋게만 보여집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마을에 들렸다가 잠깐 들려봤다며 세입자가 사는 집을 수시로 자주 들여다보고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계약 기간이 아직 1년여가 더 남아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자기가 시골주택을 집주인이 다시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때 세입자는 너무 황당해서 따지고 항의합니다. 아니 이거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집에 와서 돈을 들여서 수리하고 청소하고 고생해서 이제 좀 살만하는데 거주한 지 1년여밖에 또 안 되고 계약 기간도 아직 남아있는데 집주인께서 이 집을 사용하겠다는 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마을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세입자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세입자는 세입자일 뿐이고 언젠가는 우리 마을에서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주인 편에서 집주인과 한마음으로 동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만약 시골주택의 세입자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집주인이 자신이 새 지었던 주택을 다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서 다 채우고 이사 가면 되지 뭐.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면 되지 뭐. 집주인에게 이사 비용하고 뭐 모든 이런저런 비용들을 다 나는 청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수리비 배상을 낮게 너무 책정한다든지 또 못 해준다고 하게 되면 민사로 가야 하는데 민사가 보통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일로 법원에 왔다 갔다 아주 피곤해집니다. 세입자는 읍내권에 이미 직장도 구해놓고 그럭저럭 이제 막 직장도 또 새로 이사온 시골집도 어느 정도 적응해 나가는 시기였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자신이 사정이 생겨서 계약 기간도 남아있는 이 집을 자꾸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세입자에게 어필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처음에는 좋은 말로 그 집주인에게 설득도 해보고 항의도 해보고 하지만 새 사는 입장에선 그 마을과 그 시골주택에 조금은 정남이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집 밖에서 세입자는
근무하는 도중에도 자꾸 집을 자기가 사용하겠다는 집주인의 말이 떠올라서 신경이 쓰여집니다. 어느 날 불현듯 이제 그 시골 주택에서 세입자는 조금씩 살아가기가 싫어집니다. 시시때때로 시간 날 때마다 세입자는 생각합니다. 다른 집으로, 다른 시골집으로 알아보고 이사를 하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상으로 또 새로운 시골집을 알아보게 됩니다. 물론 계약 기간 이전에는 집주인이 만약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이사 비용과 그에 따른 다른 비용들을 집주인이 상식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이사 비용과 다른 비용들을 집주인이 너무 턱없이 낮게 책정을 할 때 집주인과 또 세입자 간의 어떤 다툼의 문제 사항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실화였습니다. 제가 마을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집을 어느 날 세놓겠다고 이사 올 사람을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그 집을 세놓는다는 글을 제가 올렸었는데 그 세놓겠다는 온라인 글을 보고 찾아온 사람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해서 이곳 마을까지 이렇게 시골집을 새 얻으시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이 친구 집인데 그 친구 집을 월세로 임차해서 살았었는데 살면서 주택에 있는 창문도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모두 교체하고 재래식 부엌 아궁이도 현대식 주방으로 새롭게 시설 공사를 많이 하고 집 안팎 여기저기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면서 부인과 때로는 많이 다투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인 입장에서는 내 집도 아닌 친구 집에서 월세로 살면서 자꾸 없는 돈을 지출해서 남편이 주택 수리를 여기저기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집 수리를 하고 나니 집 안팎이 몰라보게 좋아졌다며 월세로 임대해 주었던 남편 친구도 무척 좋아라 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남편 친구가 수시로 그 집에 방문을 하면서 어느 날 자기가 사용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고 이제 좀 집을 비워줬으면 하더랍니다. 남편은 속도 상하고 또 부인도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남편은 친구와 인연을 끊기로 마음먹고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마을 사람에게 부탁받아서 온라인으로 올려놓은 월세 임대주택, 시골주택을 살펴보러 제가 있는 마을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 남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 마음이 좀 씁쓸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시골주택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세입자가 살아가면서 무리하게 자기 돈 들여서 수리를 하면 곤란한 이유가 생긴다는 거 한 번쯤은 참고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나는 세입자로 살면서 당장 주택 거주하는 데 불편해서 수리를 진행하고 돈을 들여서 아주 좋은 상태로 주택을 만들어 놓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느 날 별 볼 일 없게 보였던 시골 주택이 자기가 세를 놓고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너무 집이 달라 보이고 좋게 보이고 세입자가 수리 전 월 15만 원 정도 이렇게 임대료를 받아왔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마을 사람도 그렇고 자기 아는 지인도 월 25만 원 정도는 받아내게 해줄 테니 그 주택을 세를 줄 거면 나한테 좀 먼저 알려달라. 나한테 좀
이야기해달라.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이 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세입자로 시골 주택을 임차해서 이사하려 할 때, 또 살면서 아주 기본적인 간단한 도배나 전구 교환 정도 외에는 큰 돈을 꼭 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집 외부를 담장을 수리한다든지 지붕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 과정은 모두 생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그 내 집, 내 시골 주택을 갖는데 저축을 하고 또 돈을 더 모아가는 것이 내 시골 주택을 마련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실화를 소재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골집 세입자가 수리하고 거주하면 내 집이 아닌 시골주택에 세입자인 상황에서 돈을 들여서 세입자가 수리를 하면 할수록 시골집에 거주하는 여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시골주택에서 세입자로 거주할 때 간접적이라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골주택 모든 집주인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세상에는 따뜻하고 좋은 마음씨를 가진 시골주택 집주인들이 더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